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존재 중 사기적인 생명력과 재생 능력으로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자랑한 강력하고 높은 존재감을 지닌 캐릭터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은 캐릭터들의 작중 행적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진행했으며 이는 주관적임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메르자르 가르드입니다. 제레벨 용급의 외계 생명체이자 암흑도적단 다크매터의 3전사 중 하나로 원펀맨 1기 마지막 보로스 공방전 당시 가장 큰 임팩트를 심어준 존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변형할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워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몇 개의 개체로 분열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능력은 무적에 가까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작중에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여 상위 히어로들과 동시에 대전하였는데 금속 배트의 풀배트 휘두르기 공격, 원펀맨 대표 검객인 아토믹 사무라이의 아토믹 참, 그리고 실버핑의 비기인 유수 암세권 등 엄청난 물리적 공격을 연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회복해버리는 중초기 신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존재에 대해 공략법이 나오지 않는다 싶을 때 금속 배트가 우연히 발견한 유리구슬을 깸에 따라 메르자르 가르드 개체가 소멸하였고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략법을 알게 된 히어로들에 의해 전부 소멸해버립니다. 다음은 진의 장로입니다. 몸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진해형 괴인이자 괴인협회의 간부인 존재로 어마무시한 크기와 강력한 파워로 세간에서는 대재앙이라고도 통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존재는 무시무시한 이명답게 공격력 못지않은 생명력마저 탑클래스인데 작중 진의 대공습 당시 메탈라이트의 강력한 조준 폭격에도 아무 데미지도 입지 않았으며 S급 하위 히어로 금속 배트의 공격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튕겨냈으며 원펀맨 2기 마지막 에피소드 가로 쟁탈전 당시 이 3명의 강자들과 맞붙었을 당시에도 S급 14위 귀신 사이보그의 폭격을 전부 견뎌냈으며 S급 최상위 랭커 실버펜과 그 형인 봄의 합동 기술이자 무술의 극치인 은기 공렬권을 안면부의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표피를 탈피해버리며 데미지를 0으로 돌리는 동시에 더욱 강력하고 거대하게 진화하기도 하는 등 답이 없는 재생 능력과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이후 발상을 전환한 제노스가 진의 장로의 몸에 직접 침투하여 안에서부터의 폭발을 유도해내는 것에 성공하지만 진의 장로 스스로 체내에서 불길을 곧바로 잡아버리며 재생해내며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후에 사이타마의 진심펀치에 온몸이 소멸되긴 하지만 블래스트나 타츠마키를 제외한 히어로들이 이 존재와 대적해 치명타를 입히기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메탈라이트입니다. 원펀맨 시리즈 S급 6위 히어로인 존재이자 조종자인 보포이 박사의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기계형 히어로로서 많은 분들이 이 인물이 왜 나왔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메탈라이트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로봇 군단의 집합체이며 다시 말해 로봇이 박살나면 또 로봇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이며 보포이 박사에게만 무슨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이런 강력한 로봇이나 이런 무시무시한 거대형 로봇들, 심지어는 히어로협회의 건물만한 로봇들도 무한전 전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기적인 재생 능력이고 든든한 히어로이긴 하지만 흑화의 가능성도 있는 베일에 쌓인 존재라 가장 껄끄러운 적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다음은 귀신 사이보그 제노스입니다. 히어로협회 S급 14위의 강자이자 작중 초기부터 등장한 존재로 사이타마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인물이지만 그는 정말 많은 강자들과 전투를 펼치며 자신을 전장에서 꾸준히 단련하며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수없지 많았는데 작중 그의 대표적인 대전 인물들로는 모기들의 여왕인 모스키토녀를 시작으로 진화의 집 최강자 아수라 카부토에게 압도당했고 바다의 왕인 심해왕에게 온몸이 녹았었으며 타츠마키의 염동력에 벽에 그대로 박혀버리고 규격 외의 강함을 가진 고우케치에게 일격을 맞아 정신이 나가버렸으며 진의 장로에게 모든 공격이 다 캔슬하고 압도당하는 등
일반적인 존재였으면 진작에 죽었을 사선들을 엄청난 재생 능력을 통해 극복해내며 거의 반무적에 가까운 면모를 작중해서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생 피닉스남입니다. 본래는 괴인협회 소속의 인형 옷을 뒤집어 쓴 외모의 평범한 J레벨 G급의 괴인이었으나 죽음마저 극복해버리며 J레벨 용급의 강력한 괴인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재의 많고 많은 능력 중 단연 돋보이는 능력은 바로 부활과 생명력인데, 작중 원펀맨 리메이크에서 S급 5위 히어로인 동지의 비밀병기를 조우하여 연신 두들겨 맞고 공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을수록 강해지고 싸울수록 진화하는 엄청난 재생 능력, 아니 그것을 초월한 능력을 보였으며 주변의 죽은 존재들까지 전부 되살려내버리며 J레벨 용급을 초월한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듯 하였으나, 어이없게도 동재의 간질간질벌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려 무적을 자랑하던 인형옷이 병아리 옷으로 바뀌어버리며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좀비맨입니다. 원펀맨 시리즈 S급 8위의 강자이자 이름 그대로 좀비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몸이 비틀어지고 잘려나가고 찌그러져도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해내는 기적같은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근성 또한 대단해 끈기를 상징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강함보다는 재생 능력과 끈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괴인들을 꽤나 제압하였는데, 그 일례로 자신을 최강의 괴인이라 믿고 있었던 뱀파이어를 상대로 무려 200번의 패배 끝에 뱀파이어를 곤죽으로 만들어버리며 엄청난 끈기에 승리를 쟁취했으며, 또한 괴인협회 대전 당시 괴인협회의 간부인 홈리스 황제와의 대전에서 홈리스 황제의 강력한 광탄 공격에 머리가 날아가고 사지가 박살났으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장기가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체를 전부 재생해냈으며 홈리스 황제가 방심한 틈을 타 그를 제압하는 등 끈기와 재생 능력이 어우러진 강력한 면모를 작중에서 연신 드러냈습니다. 팔이 잘려나가도 약 15분 만에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으며, 이 존재를 죽이려면 적어도 미석이 수준으로 갈아야만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마이 마스크입니다. 히어로협회 A급 1위의 히어로이자 탑 아이돌 스타 출신으로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신체 능력과 공격력, 베일에 쌓인 정체, 그리고 메마른 감정과 신체 재생 능력은 작중 초기부터 그의 의문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작중에서 그는 단순 손날로 괴인의 몸을 썰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공격력을 보였으며, 괴인협회 대전 당시 이블 천연수에게 팔이 잘려나가는 데미지를 입었으나 팔을 다시 갖다 대는 것만으로 다시 팔이 붙어버렸으며, 심지어는 이후 이블 천연수에게 심장이 관통당하는 관통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본래 엄청나게 못생긴 인간이었으나 그 못생김을 증오하여 결국 잘생긴 인간형 괴인으로 변모한 것이었으며, 그 말도 안 되는 재생 능력과 생명력 또한 이 덕에 얻어진 능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피에로 괴인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괴인화하게 되는데, 목숨 걸고 사람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괴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속세에서 반강제적으로 추방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음은 검은 정자입니다. 외형은 검정색 덩어리 난쟁이처럼 생긴 존재로서 겉보기엔 전혀 생명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이 존재는 괴인협회 간부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11조 개체로 신체가 이루어져 있어 이를 다 죽이기 전까지 소멸하지 않는 거의 반무적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기적인 생명력을 가진 검은 정자는 작중에서 그 위력을 마음껏 보여줬는데, 작중에서 파죽지세로 진격 중이었던 아토믹 사무라이를 상대로 엄청난 숫자로 압도해버리는 일명 인해 전술을 시전, 또 이 개체들이 베이면 그 배로 증식, 또 베이면 그 배로 증식해버리며 그렇게 무한 증식되는 검은 정자의 위력에 상성 최악인 아토믹 사무라이는 이에 압도당해버렸고, 검은 정자는 괴인협회 입장에서 상위 히어로를 단신으로 잡은 엄청난 공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존재를 이기려면 엄청난 힘으로 이 11조 개체를 한방에 소멸시키던가 아니면 11조 개체 하나하나를 일일이 전부 소멸시켜야 하는데, 이 두 방안 전부 몇몇을 제외하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생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1조 개체가 전부 융합하여 궁극의 개체로도 진화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어로 협회가 포착한 최강의 괴인인 황금 정자입니다. 다음은 가로입니다. 인간 시절 히어로 사냥꾼, 인간 괴인으로 칭해졌던 존재이자 각성 후 보로스와 견주어지는 최강의 존재로 진화하기도 한 역대급의 존재로서 그 명성에 걸맞게 강력한 공격 능력과 더불어 재생 능력과 생명력 또한 뛰어난데 작중에서 하루 몇 번을 싸워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죽지 않는 생명력, 실버펜과 범의 합동 무술 공격에도 끝까지 의식을 잃지 않은 끈기와 정신력, 그리고 괴인협회 대전 당시 추하큼 쿠로비카리를 상대로 온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울수록 강력해지고 맞을수록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순간에 쿠로비카리를 압도하기도 하는 등 강한 생존 능력에서 나오는 끈기와 기술들로 연신 독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의 진짜 강함은 이후 각성 시 발현되게 되는데 사이타마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존재의 발끝조차 건드리지 못했으며 이후 사이타마와의 대전에서도 사이타마의 공격에 꽤나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로우는 무려 4-5번의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를 맞거나 회피해냈으며 무려 2회의 진심 시리즈를 온몸으로 맞으며 체감하였으며 연속 보통 펀치를 온몸으로 맞았지만 놀랍게도 버텨내었고 심지어는 이를 맞고 다시 재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로우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림에 따라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의 각성이 아닌 악마형 괴인으로 괴인화되게 되었으며 이때를 놓치지 않은 사이타마의 일격에 패배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로스입니다. 암흑도적단 다크매터의 수장이자 자칭 전 우주의 패자라 칭하며 원펀맨 역사상 최강의 빌런이라 칭해지는 존재로 그 명성답게 재생 능력 또한 엄청난데 그는 본래 우주에서도 손꼽히는 잠재 에너지를 보유한 민족 출신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치유력, 재생 능력, 잠재 에너지, 스피드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피지컬과 능력을 토대로 작중 사이타마와의 대전 당시 그 재생 능력을 마음껏 자랑했는데 그 일례로 사이타마의 공격에 팔이 떨어져 나갔지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팔에 극대화시켜 순식간에 팔을 새로 만들어버렸으며 보통의 존재라면 몸 전체가 터져버렸을 사이타마의 펀치를 정통으로 맞고도 밀려나가기만 한 게 전부였으며 이후 사이타마의 연속 보통 펀치를 맞고 몸이 전부 터지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해버리기도 하는 등 실로 역대 최강의 면모를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사이타마의 진심 펀치를 맞고 사망하긴 하지만 몇 초 동안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보로스가 풍성표효표를 사용하기 위해 에너지를 전부 소모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재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기에 어찌 보면 좀비맨 그 이상의 재생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재생력과 방어력을 사이타마의 전투 통계로 요약하면 보로스는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 2방과 연속 보통 펀치 그리고 진심 펀치를 견뎌냈으며 무려 사이타마를 상대로 5분 20초나 버텨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은 사이타마입니다. 원펀맨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압도적인 세계관 최강자로서 딱히 방어력과 생명력을 쓸 필요 없이 한방만에 거의 모든 상대들을 끝내버리지만 쓸 일이 없다 하지만 그 방어력과 생명력은 여타 존재들과 다른 차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작중 초기 사이타마는 자신의 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신급의 괴인들과 전투를 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엄청난 숫자의 강력한 적들을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연신 자랑했으며 끝끝내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들을 전부 쓰러뜨려버리며 그 강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겠지만 사이타마가 실제 현실에서도 방어력과 생명력을 신경쓰며 싸우는 일명 고양감 있는 싸움이 개인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